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5강 4번입니다. 5강 4번. 자, 강의 들어가 봅시다. 여기 뭐라 나오면 Your road guided hands. 여러분의 낮은 도로 안내 손이 여러분의 낮은 도로를 안내하는 손들이 돕게 될 겁니다.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뭔 말인지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알아둘만 해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영어에서 이 사람은 알아둘만 해요. 이 사람은 프로이드라고 합니다. 프로이드. 아마 뭐 윤사나 이런 데 나오죠. 무의식에 관한 대과죠. 우리의 인간의 의식의 심층적인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러죠. 사이코 어널리시스. 정신 분석에 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 의식에 관한 어떤 대가여서 영어에서 참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실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의식 무의식하면 프로이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알아둡시다. 프로이드는 오래전에,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이 사람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자, 프로이드는 오래전에 디스팅기시 구별했습니다. 디스팅기시가 구별하다죠. 디스크리미네이트, 구별하다는 단어는 다 알아야죠. 그죠?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좀 삑삑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무슨 차입니까? 재활용차가 후진하면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지금 씌우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시끄럽네요. 곧 조용해질 겁니다. 자, discriminate. 그 다음에 differentiate. 이런 게 다 구별하다, 그죠? 그래서 뭐와 뭐를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를 갖다가 오래전에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distinguish between A and B. discriminate between A and B. 그 다음에 differentiate, 그죠? between A and B. A와 B를 구별하다.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은요. distinguish A from B. 그러면 A가 이렇게 나오고 간단하게 쓰려면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같은 겁니다. between A and B나 A from B나. 오래전에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의 마음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겠죠.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가 나오면 이게 이 글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이드는 이랬는데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죠. 오늘날의 무의식에 관한, 그죠? 무의식에 관한 그러한 이해는 그때보다 프로이드보다 더 무의식이 많이 연구가 된 거예요. is not 이런 것이 아닙니다. sitting이란 단어가 아마 저때 줄 거예요. 어디에서?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고 그런다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소용돌이치는 이렇게 돼 있죠? 막 소용돌이친다는 건 막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소용돌이치고 약간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그러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기 힘든 약간 그런 무의식, 정돈되지 않은 그런 무의식이 정돈됐다는 게 좀 이상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역설이긴 한데 프로이드의 이런 뭔가 정돈되지 않은 소용돌이치는 그런 무의식과는 다르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프로이드의 이렇게 막 지금 소용돌이치는 무의식이 뭘까? 뒤섞여 있다는 뜻일까? 이거 생각하면 큰일 나죠, 수능에서는. 왜? 시간이 확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빼낼 정보는 프로이드는 옛날에 구별했는데 지금은 프로이드의 이해와 다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내신이니까 조금 더 설명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드의 그 소용돌이치는 무의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억압된 임펄스, 충동이 있는 겁니다. 억압된 충동이 있는. 그 다음 인스팅트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억압된 충동과 본능이 있는 그런 프로이드의 무의식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보통 꿈에 잘 나타나는데 평소에 자신의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괴로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죠. 억압된 충동과 본능이 있었던 프로이드의 그런 무의식과는 오늘날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는 다릅니다. 그럼 그건 뭐냐? 좀 더 침착하고 쿨이 멋진 침착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좀 더 고요하고 침착하면서 더 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처리죠.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이런 충동과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무의식을 보는 관점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언어와 첫 번째 우리의 기억, 생각, 언어, 태도 그리고 뭐는 인식은 이렇게 돼 있죠. 인식은 모두 작동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은 작동합니다. 두 가지 트랙, 두 가지 경로에서 트랙이란 건 육상 트랙 있잖아. 저 두 가지 레인, 두 가지 경로 여기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론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일반론? 우리 사람의 의식을 구분하는 오늘날에도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건 맞아. 의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프로이드 때처럼 다만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는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언어와 태도와 그 다음에 인식은 두 가지 경로에 작용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이게 의도적이냐 고의의 이런 뜻이죠. 어떤 걸 하이로드 높은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이로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거 무의식을 갖다 로로드 낮은 도로 요렇게 두 가지 우리의 모든 지금 생각은 두 가지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하이로드는 의식이 작용하는 영역이지. 됐죠? 이런 우리 하이로드는 리플렉티브 하는 거야. 성찰적이라는 거야. 뭔가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죠. 성찰적인. 셀프 리플렉션이 뭐예요? 자아 성찰이죠. 이 단어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죠. 셀프 리플렉션. 자아 성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은 성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그죠? 낮은 길의 마음은 정신은 직관적입니다. 인투이티브 하면. 이건 직관적이죠. 한쪽은 성찰적이고 한쪽은 직관적이야.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내가 보기에 무의식이 뛰어난 친구들이야. 무의식에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느낌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성찰적인 사람들이 있죠. 분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식의 영역이 좀 뛰어난 분들이죠. 머릿속에.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야. 숨은 예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분석할 때 운전을 고려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의 뇌와 손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동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야.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른쪽 레인하면 차선입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뇌와 손은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건 뭐뭐와 같은 이죠. 이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운전자와 같다면 여러분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하는지. 자, 여러분의 손과 뇌는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해서 가는 법을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죠?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빈칸 나올 수 있죠. 의식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그거 왜 설명 못해요? 여러분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핸들 튼 다음에 쭉 가면 돼요.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들이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돈 다음에 쭉 간다. straighten 직진하다예요. 그 다음에 쭉 직진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직진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쭉 직진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또 아니면 오른쪽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다음에 쭉 가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죠. 틀린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걸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면 steer 어떻게 돼요? steer하면 조종한다는 거야. 운전대 같은 거를 조종하다. 이렇게 조종해버리면 그건 조종하게 될 겁니다. 댐이 가리키는 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길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는 거야. 선생님 그게 왜 길에서 벗어나나요? 이게 만약에 차선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차가 있었어요. 가다가 좀 차선을 길게 그려봅시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들면 핸들이 오른쪽에 꺾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차가. 그 다음 쭉 가면 일로 가면 차선 벗어나겠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쭉 가면 돼요. 뭘 빼먹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하고 중앙으로 맞춘 다음에 쭉 가면 돼요. 요 과정을 빼먹은 거죠.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과정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설명하라면 그건 설명 안 해요. 실제로 오른쪽으로 도는 후에 여러분은 이게 거꾸로 돌리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핸들을 바로 잡는 과정이 있죠.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핸들입니다. 알겠죠? 스티어링 휠.
핸들은 한국에서 만든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핸들이란 말이 제법 손으로 잡는 부분을 의미하니까 제법 잘 직관적으로 와닿잖아요. 핸들해서 옛날에는 에이 그 말도 안 돼 스티어링 휠이지 어떻게 핸들이야 콩글리시야 이랬는데 지금은 콩글리시 뭐 이런 말이 없어졌거든요. 왜? 왜? 그냥 그게 현지인이 쓰면 그게 올바른 언어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1억, 미국 사람들이 한 3억 명 되자, 2억 5천 명인가 3억 되잖아요. 그럼 영어를 쓰는 인구가 20억인데 17억이 핸들이라고 하고 3억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한다면 뭐가 더 대세예요? 핸들이 대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비하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원어민들이 쓰는 말과 다르게 에이 저건 콩글리시야 그죠? 저거는 필리핀어야 필리핀식이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17억이 쓰는 게 17억이 다 핸들 쓰면 그게 더 대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핸들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자동차 핸들을 원래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등하게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 센터 중심의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즉 핸들을 바로 잡는 과정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올린 다음에 여러분은 얼로 잡아 센터 포지션으로 여러분은 다시 그죠? 그 결과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to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you return to 다시 센터 포지션으로 들어간다. 여기 on이 되니 여기에 이렇게 요걸 갖다 가로쳐 주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은 거꾸로 돌려야 됩니다. 그죠? 센터의 왼쪽으로 그 다음에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그러면 그때서야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핸들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핸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의식적으로 설명은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쭉 가면 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면 그냥 여기다 갖다 박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의 낮은 도로에서 안내하는 손 이게 뭡니까?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죠? 무의식의 작용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 그것을 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죠? 핸들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지.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냥 당연히 가는 건데. 의식 안 해도 그렇게 될 건데. 어디다가 여기다 충돌하고 교통사고 나기 싫으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여러분이 자동적인 직관적인 그런 내 무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다. 의식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의 지식, 운전에 관한 지식은 돕습니다. 피하도록.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을 운전에 관한 지식은 이건 의식이죠. 이해되겠죠? 그 말이 안 되고 여러분의 향상된 직관은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죠. 향상된 직관은 그죠? 나중에 돕게 될 겁니다. 그 차가 뭐 하는 걸 돕게 돼요? 길을 찾아가는 걸 돕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출구까지 안전하게. 출구란 내용이 아니라 지금 주행을 올바르게 하게 하는 걸 돕는 거죠. 출구까지 안전하게. 그죠? 그 차가 헤쳐나가도 길을 찾도록 도와줄 겁니다. 출구를 못 찾다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무의식이라는 점은 좋았는데 여기는 아예 무의식이라고 대놓고 나오네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마음은 처리할 겁니다. 정보를. 아까 정보 처리 뭐라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무의식을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나와 있고. 정보 처리 그죠? 정보를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동으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두 개 다 있으니까. 4번 보면 여러분은 막습니다. 교통사고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low body, 더 낮은 신체를 이용해서, 즉 하체입니다. low body 하면. 이건 적절이죠. 그죠? 적절히 low body, 하체. 뭐 말도 안 되고. 지금 무의식 얘기하다가 여러분은 레이더 그라운드 하면요. 토대를 놓다, 기반을 놓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따로 알아두세요. 토대를 만들다, 뭐뭇의 토대를, 그 다음 기반을 만들다 이렇게 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 이거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그죠? 남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이 너무나 여기 핵심 용어가 다 들어가 있죠. 어떤 핵심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의식 쪽도 들어가 있고, 무의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며. 오케이, 그래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건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말이나 이때 6강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오늘부터 보내게 될 거는 아마 영독
영어 독해. 여러분 그 내신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래도 영어에 대한 내성을 길러준다. 내용들이 어렵거든요. 빈칸 문제예요. 영어 독해 앞으로 보내줄 거. 그래서 두 가지 이것도 영어도 투 트랙이 있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수능에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 풀고 해설하는 거 있죠? 투 트랙이어서 A 트랙이 의식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설하고 미니 테스트하고 정보를 빼내는 거. B, A뿐만 아니라 모두 있는 B 트랙도 있거든요. B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좀 영어를 분석하고 이 전체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해주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내신처럼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에 대해서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쪽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어기 때문에. 워낙 이쪽이 지금 급해서 이걸 지금 나중에 파이널 때는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이 과정도 절대 여러분에게 영어에 크게 도움되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 과정도 한 10개월 이거 안 하고 모의고사 잘 안 하고 이것도 한 10개월 정도 수특, 영독,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즉 3종 시리즈 있잖아요. 옛날에는 5종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이렇게 천천히 5종을 강의를 다 해줬어요. 그때 1년 동안 5권을 어떻게 강의했는지 몰라. 그것도 다 풀이까지 해주면서 그때는 직접 연기였거든.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 뒷내용까지 얘기해주면서 그랬더니 영어가 늘더라고. 그때도 많이 늘었어요. 자 어쨌든 영어 독해도 여러분이 그 뒤에 자료 보면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었다 가겠습니다.